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CH4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죠. LPG의 주성분은 프로페인이다. 이 둘 차이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탄소 화합물이 맞고요. 그리고 연소 반응은 당연히 발열 반응이죠. 얘는 그래서 간단하게 풀리고요. 5, 9번인 같은 주기에서 유액전하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작아진다가 맞고요. 그러면 유액전하가 커지는 방향이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5, 6, 7, 8, 9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아진다와 6번 답은 1번이 되고요. 3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각각이 무슨 원자인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작년 수능 4번도 그렇고 올해 3번도 그렇고 9월 3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 잘 파악해주면 문제는 간단하죠. 산소, 나트륨, 알루미늄, 염소이고 XZ 같은 경우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고요. Z2W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비금속, 즉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결합이 아니죠. W와 Y 같은 경우에는 2가와 3가이기 때문에 3대2로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린더 화학 반응에서의 밀도를 물어본다는 거는 질량이 일정하니까 부피, 즉 몰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을 한번 완성을 시켜보면 개수가 2, 1,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몰수는 3에서 2로 가는 거니까 밀도는 2에서 3이 되는 거죠. 2대 3.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봐주면 2주기 원자 그리고 옥텟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CNOF이고 얘네들은 분자 내에서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수가 정해져 있어요. 어떠한 분자를 형성하든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C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0개, 공유 2개 해서 마이너스 2. 질소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1개, 공유 1.5개 해서 마이너스 0.5. 산소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2개, 공유 1개 해서 1.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3개, 공유 0.5개 해서 2.5의 값을 가지고 그러면 X2가 2니까 X는 산소가 되는 거죠. O2가 되고 XY가 결합해서 6이 되려면 1 플러스 5가 돼야 되니까 얘가 OF2가 돼요. 얘는 F2가 되니까 얘는 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는 5이며 나 F2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이고 공유전자쌍 같은 경우 다해서 2개, 가해서 2개 해서 같게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나오게 되죠. 넘어가서 6번을 보면 플러스 극에서 O2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서 H2가 나오죠. 그런데 얘네들은 1대 2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T1에서는 1대2니까 X는 0.5n, T2에서 Y는 2n이 되는 거죠. A, 전극 A, 즉 플러스 극에서 O2가 나오고 전기 분해가 되는 걸 봐서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X, Y 비율 1대 4이다. 답은 5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을 봐주면 H2를 넣었으니까 처음에는 응축 속도보다 증발 속도가 빠를 거예요. X가 Y보다 크다 했고 T2일 때 동적 평행이니까 Y는 1, Z는 1. 그럼 X는 1보다 크다. 증발 속도가 더 크죠. 그래서 B가 증발, A가 응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가 1보다 크고 B는 증발 속도이고 Y는 Z이죠.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8번으로 넘어가서 2주기의 옥텟 규칙 만족하는 WX3, NF3밖에 없죠. W랑 X가 정해졌고 W랑 X, F랑 N을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탄소도 되고 산소도 돼요. 그런데 전기 음성도가 W가 Y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Y는 탄소다 라고 정해지게 되고 Y, C랑 F2 넣어주면 얘는 산소, Z는 산소가 되는 거죠. 자, NF3 같은 경우에는 극성 분자죠. 그리고 YZX2, COF2 같은 경우에서 F는 부분적 음전을 띠죠.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니까. 결합각 같은 경우
WX3, NF3 같은 경우에는 삼각뿔형으로 약 107도를 이루고요. XYW, FCN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으로 얘는 180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돼요. 9번 같은 경우 X2 플러스 용액에 Z를 넣게 되는 거니까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죠. 그래서 산화수를 맞춰주면 돼요. 여기는 6N, 여기는 2A, 즉 A는 3N이다 라는 게 나오고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봐주면 돼요. 반응 전에 3MN이죠. 반응 후에는 MN 플러스 6N, 즉 M은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3N이고 M은 3이고, 그리고 Z 같은 경우에는 모두 산화되죠. 가나에서. 그 말은 환원제로 작용을 한다는 말이다 해서 1번이 답이 되네요. 네, 그럼 넘어가서 10번을 봐주면 이제 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주기를 말해요. 그래서 2주기인 경우는 3과 4의 전자수를 가지고 3주기인 경우에는 5와 6의 전자수를 갖는다. 이를 통해서 WX는 3주기, Y는 2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Y와 Z가 같은 주기니까 Z도 2주기. 2주기에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3인 N은 리튬밖에 없죠. 전기 음성도가 W, Y, X 순서다. WX부터 구해주면 얘는 염소고 얘는 알루미늄이다 알 수 있어요. Y가 가능한 거는 붕소와 플루오린인데 Y가 W보다 작아야 되니까 플루오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붕소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W는 Cl이 맞고 X와 Y는 13족으로 같은 족 원소이죠. 제1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Z 1쪽인 리튬이 Y 13쪽인 붕소보다 크죠. 해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을 봐주면 기억이 의미하는 거, 오비탈 중 n이 가장 큰 오비탈 얘는 ES와 EP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은 ES이거나 EP 오비탈을 이야기하게 돼요. 만약에 니은이 ES 오비탈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기억도 ES 오비탈인 거죠. 둘이 같아요. 그런데 니은이 만약에 EP 오비탈을 이야기하면 기억과 니은에는 ES라는 차이가 생기는 거죠. 즉 차이가 이만큼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 2, 4, 2, 8, 6을 만들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E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있는 X 같은 경우에는 베릴륨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P 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있는 Y 같은 경우에는 탄소다 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P 오비탈의 전자가 6개 들어있는 Z 같은 경우에는 네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Z는 18쪽, 홀전자수 X랑 Z 모두 0이죠. 그래서 같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비 X 같은 경우에는 1S와 ES 2개죠.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 1S와 2S 그리고 P 오비탈 2개, 4개를 가지니까 1대2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맞게 돼요. 자, 12번으로 넘어가서 이런 농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정보부터 해석을 해주면 좋은데요. 이때 우리가 아는 정보는 다가 있죠. H2O, 3AM, 5AM 그리고 AM 모두 100ml씩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00A mmol의 용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와 나가 1, 2, 3이기 때문에 나는 600A mmol의 용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귿 300A mmol 추가됐으니까 3AM이고요. 가와 나 용질의 양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H2O 기억이 5AM의 용액이 돼요. 그러면 AM 100ml, 5AM 100ml니까 가의 농도는 3AM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3A다 해서 답은 3번이 돼요. 넘어가서 13번을 봐주면 13번 이렇게 산화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개수비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 디귿 중에 산화제와 환원제의 비율은 2대1이다. 여기서 산화제는 니은, 환원제는 기억이죠. 그래서 그냥 1과 2를 넣어 볼게요. 질소의 산화수 변화량은 처음에 5에서 4로 1만큼 빠지는 거죠. 그런데 개수가 2니까 마이너스 2 적어주면 M은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즉 X는 2라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NO3 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된 H2O를 봐줄 건데, 자 그럼 먼저 산소의 양을 봐볼게요. 여기에 6만큼 있죠. 여기에 4만큼 있어요. 그럼 여기에 2만큼 있어야 되니까 D는 2가 되는 거죠. C는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NO3 1몰이 반응할 때 H2O도 1몰 나오죠. 즉 Y는 1 해서 X 플러스 Y는 3이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을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밀도가 나와 있으면 부피와 함께 나와 있는지 아니면 질량과 함께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부피와 함께 나와 있으면 질량으로, 질량과 함께 나와 있으면 부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질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33.9g이 돼요. 자 그런데 1몰의 부피가 22.6L래요. 그러면 얘는 0.5몰인 거죠. 얘 분자량은 67.8이 될 거예요. 자 B는 두 가지의 동위원소, F는 한 가지만 있으니까 F는 일단 그냥 빼줄게요. F 19짜리 3개 57만큼 빼주면 10.8, 얘가 B의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죠. 자 10.8이니까 10짜리 B와 11짜리 B가 1대4로 존재한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 비율 5가 아니라 4가 되는 거고, 가에 들어있는 질량이 33.9인데 35.8 터무니없는 숫자죠. 네, 답은 4번이고 이 35.8은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봐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15번을 봐보면 n-l이 1인 거 1s 2p, n-l이 2인 거 2s 3p이다 라는 거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오비탈 내에 전자가 다 채워졌는지 다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봐주면 돼요. 그래서 A에서 얘가 6이라는 거는 1s에 2개, 2p에 4개라는 거죠. 2p에 모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3p에는 전자가 채워질 수 없고 2s는 가득 차 있는 거죠. 즉 X는 2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B에서 X, 즉 얘가 2라는 거는 1s에만 전자가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럼 2p에 전자가 없으니까 2s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을 수 있는데 2s에도 전자가 2개가 채워져 있다. 그 말은 얘가 베릴륨이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맞아요. A는 산소였고요. C를 보면 1s에 2개, 2s에 2p에 6개, 그러면 2s에도 2개, 3p에 2개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 말은 얘는 SI다 라는 거, 규소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해졌으면 문제를 보기를 봐보면 X는 2이고 A 산소에는 L 플러스 ml이 1인 오비탈이 존재하죠. 2p 오비탈에 전자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는 B와 C가 같다. 베릴륨 같은 경우 2개, SI 같은 경우, 규소 같은 경우엔 4개 해서 다르죠.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을 보면 양은 50배예요. 부피는 절반이에요. 농도는 100배라는 거죠. 즉 H3O 플러스의 양 농도가 100배라는 거는 pH는 마이너스 2. 즉 여기가 X 플러스 2다. pH와 pOH 합은 14로 일정하니까 X는 얘가 4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X는 5가 아니라 4고 가, 나 모두 pH가 4와 6으로 산성이죠. 가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 양 POH가 1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부피가 10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만큼이고요. 나에서 H3O 플러스의 양은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부피가 20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얘는 10의 4승 곱하기 2분의 1이죠.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크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 답은 2번이 돼요. 넘어가서 17번을 봐보면 0.25m A밀이에요. 그러면 0.25 Am몰이 되는 거고요. 들어간 CH3COOH 양을 구해보면 식초 10ml를 100ml로 해석해서 20ml를 담았으니까 식초는 그냥 2ml 들어간 거죠. 2ml의 질량은 2dg이 되고 그 중에서 1g 중에 CH3COOH는 xg이 떠있으니까 2dxg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화학식량이 60이니까 60분의 2dx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위가 미리몰과 몰이니까 얘를 통일시켜서 4000분의 A 몰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네요. 그럼 정리하면 x는 400d분의 3a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넘어가서 18번을 봐보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비가 5대 3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라는 거는 분자당 원자 수죠. 그리고 전체 기체의 밀도라는 거는 사실 분자량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x밖에 없으니까 5 그대로 넣어줄 수 있을 거고요. x랑 y가 섞여 있죠. 5와 3짜리가 섞여 있는데 1대1로 섞여 있어서 4가 된 거죠. 얘는 몰수로 따졌을 때 1대1이다. 그러면 분자량은 x 대 y가 1대 4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x의 분자량 1, y 분자량 4라고 두면 밀도 같은 경우 분자량이라고 했죠. 비례하는 게. 그래서 여기 그냥 1 넣어주면 되고, 얘는 1과 4가 1대1로 있는 거니까 2.5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2.5, 10. 답은 5번이 되게 되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을 봐볼게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면서 이온수 비율이 나와 있어요. 이온수 비율 나와 있을 때 양이온, 음이온 갈라주는 게 문제 풀 때 편해요. 그래서 갈라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갈라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알짜 이온은 싹 다 무시하고 구경꾼 이온만 한번 봐볼게요. 가는 산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2, 1만큼 들어있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을 한번 봐볼게요. 달을 보는 이유는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뭔가 하나밖에 없죠. 구경꾼이 하나밖에. NA가 혼자 있거나 CL이 혼자 있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판단하는 게 편해서 달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달을 봤을 때 3대 1이죠. 그 말은 얘가 CL이고 얘가 NA라는 걸 의미하죠. 그럼 여기 음이온 다 찾죠. 양이온이 들어가야 돼요. 즉 KOH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고, KOH 양도 똑같이 1이죠. 그래서 1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다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에서 5mm, 다에서 5mm 뽑는 거 보면 같은 부피를 넣어주면 농도도 똑같겠죠. 그래서 그냥 5mm, 5mm 안 보고 25mm, 30mm니까 30mm, 30mm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Cl-Na 플러스 K 플러스가 얼만큼씩 들어가게 되냐면, 나에는 5분의 6 곱해줘야죠. 5분의 6 곱하면 1.2 곱하는 거니까 2.4. 그리고 여기는 0.6, 여기도 2.4가 되네요. 거기에 단은 3, 1, 1. 그러면 5.4랑 1.6이랑 3.4가 들어간 거죠. 이때 H 플러스의 양은 5.4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6이니까 0.4가 돼요. Na 플러스와 H 플러스의 비율 4대 1.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네, 20번을 한번 봐볼게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가장 시험장에서 떠올리기 쉬운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반응한 양이 1대 2죠. 이거 이용해서 반응한 질량비를 A 대 B를 스몰 a 대 스몰 b로 놔두면 8-a분의 7-b는 9분의 7, 8-3a분의 7-3b는 2분의 1이다. 두 가지로 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요. 이거 연립을 해주면 이제 7-9b 플러스 7a는 0. 이거 같은 경우에는 6-6b 플러스 3a는 0. 네, 그러면 b 맞춰주면 99, 4.5 되는 거고, 이거 풀어주면 A는 5분의 4 나오고요, B는 5분의 7 나와요. 즉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7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분자량비는 8대 7대 11이 나오니까 여기서 A와 B의 질량이 같죠. 몰수로 따져주면 7몰분의 8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반응을 다 한다라고 치면 A 3몰 남고 C 8몰 나오는 거죠. 전체 몰수 15대 11, 15대 11 되는 거고, AC 분자량비 11분의 8이죠. 그래서 답은 15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우리가 시험장에서 가장
떠올리기 쉬운 접근법일 거고요. 두 번째로 그냥 이 유형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A가 남죠. A와 B가 반응하는 질량비는 일정한데 결국에 A가 남아요. 그래서 이 A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결국에는 반응할 A와 끝까지 반응하지 않을 A. 그렇게 해서 얘를 A 플러스 A 프라임분의 B라고 볼 거고요. 만약에 반응을 하게 되면 n분의 1만큼 전체가 반응하게 되면 n분의 n-1, n분의 n-1이 붙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B를 고정을 시켜주면 얘를 A 플러스 n-1분의 n A'분의 B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분수에서 B를 고정시켜주면 이 A 즉 반응하지 않는 A가 증가하게 돼요. 자, 똑같이 봐줄게요. 얘를 이제 A분의 B 그리고 A 프라임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B가 7로 고정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A도 고정이에요. 그럼 A 프라임은 A 프라임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A 프라임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 프라임이 A 프라임 플러스 1이 되고 A 프라임이 A 프라임 플러스 6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A와 B가 A 프라임 플러스 1분의 A 프라임 만큼이 남았다는 말이고 A 프라임 플러스 6분의 A 프라임 만큼이 남았다는 의미죠. 이 말은 A 프라임 플러스 1분의 1만큼이 반응했고 A 프라임 플러스 6분의 6만큼이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여기로 할 때랑 여기서 여기로 할 때. 근데 우리가 이거 비율을 알고 있죠? 1대 3이죠. 즉 A 프라임 플러스 1대 A 프라임 플러스 6은 1대 2다 라는 걸 의미하고 A 프라임은 4가 나와요. 자, 4를 그대로 넣어주면 얘는 4 플러스 4분의 7 되는 거죠. 이게 반응 질량비 4, 7, 11로 반응을 한다 라는 거를 조금 더 빠르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 구해주면 뒤에 풀이 과정은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9평 문제 해설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